제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애국 시민들, 애국 교민들 하시면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 벌써 5년 동안 또 여러 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장착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모자라는 것, 또 확실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도 몇 개 모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귀한 우리 모스탄 대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카메라가 따라다닙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을까요? 이 잠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의 기뻐하심이니라. 네. 그런데 가장 이 속이면 안 될 저울의 추가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그 사람의 무게를 다는 저울인데 그 무게를 원래 그대로 달지 않는 것. 그래서 어느 한쪽에 부당한 무게를 얹어주는 것, 이게 부정선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을까요? 다음 장 부탁합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습니다. 증거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통계적 증거고요. 다음에 물리적 증거, 우리들이 직접 볼 수 있는 물리적 증거, 다음에 증인의 증언, 정황적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통계적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순서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쪽에서 그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갑자기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통계, 숫자, 수학적 공리는 우리가 몇천 년을 두고 만들어온 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에 어긋나는 수학적 공식들, 수학적 통계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부정선거구나.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 눈으로 금방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부정선거가 맞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 보십시오. 서울, 경기, 인천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사전투표입니다. 우리가 당일 투표는 그날 투표를 하고 까기 때문에 그날 투표는 조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벌써 4일 전, 5일 전에 있었던 걸 묵혀두고 그걸 갖고 몇 장이 나왔는지를 본 다음에 만들어내는 표들이기 때문에 조작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사전투표보다는 당일 투표를 하자는 운동을 많이 벌였었는데요. 사전투표의 득표 비율이 보니 서울이 63대 36, 경기가 63대 36, 인천이 63대 36으로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릅니다. 근데 서울, 경기, 인천, 여기는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사는 곳이거든요. 서울만 해도 1100만이 살고 있다고 그러고요. 경기가 1300만 살고 있다고 하고요. 인천이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이라고 해도 다 과반이 되는 이 세 지역에서 사전투표의 투표율, 득표를 본 거죠. 이 미래통합당이 얻은,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얻은 표들을 전부 다 더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세 지역이 63대 36으로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007 시리즈에 보면 골드 핑거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골드 핑거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Once is happenstance, twice is coincidence, three times enemy action 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연이고, 두 번 일어나면,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면 우연의 일치고, 그럼 세 번이 일어나면 그럼 우연의 일치냐 기적이냐, 이게 아니고 세 번 똑같이 되면 이건 범죄다, 적의 공격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그 극작가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시카고 갱단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봤는데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자기 갱단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사고를 당했느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깽단이 또 다른 깽단이 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2명이나 죽지? 다음에 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가 아니고 그때 바로 총 들고 나가서 상대편을 쏴야 된다는 겁니다. 적의 공격이라는 게 분명하다. 3번이 거듭되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3번이 거듭되는 현상들이 여러 나타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상한 사전선거의 비율이 우리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 나왔던 3명의 후보들이 얻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이제 보게 된 이유는 제가 당일 투표에서는 3,000표를 이겼습니다. 3,000표를. 당일 투표는 이만큼 하고 사전 투표는 조금 합니다. 당일 투표 저 때는 그랬어요. 사전 투표를 이만큼 했는데 표를 봤더니 제가 3,000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가 요만큼이라면 당일 투표에서 3,000표를 이겼으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1,500표쯤 이기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봤더니 여기서 제가 3,000표를 이겼는데 사전투표 요만큼 했는데 거기서 6,000표를 제가 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하고 사전투표가 잘못된다 그러고 들여다봤더니 사전투표 안에서 어떤 현상이 발견됐느냐. 사전투표에도 2개가 있습니다. 사전 관내 투표, 집 근처에서 먼저 투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내가 사전투표, 당일 투표할 때 당일 투표는 노는 날이니까 미리 투표하고 당일 투표할 때는 놀러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집주위에서 찍는 게 사전 관내 투표고, 사전 관외 투표는 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들은 옛날에 군인들만이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출장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찍는 게 사전 관외 투표인데,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의 관계를 모았어요. 사전 관내 투표가 100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 보면 사전 관내 투표 군인들이 몇 명을 했나 봤더니 100대 39예요. 민경훈이 100대 39. 그거는 우연입니다. 100대 40이 돼도 되고 100대 1이 돼도 되는데 100대 39니까 우연이에요. 옆에 있는 후보 정일용 후보의 표를 분석해 봤더니 정일용 후보는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명이 했을 때 사전 관내 투표를 봤더니 그 사람도 39입니다. 100대 39.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거기까지는 봐주자고요. 근데 제3의 후보가 있었어요. 이정미 후보. 이정미 후보의 표를 봤더니 그 사람도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명이 했을 때 100명이 할 때마다 39명이 관외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3번 계속되면 뭐라고요? 그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범죄다. 적의 공격이다. 이런 것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쳐내 보시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통계를 잘하시는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한림원 원장도 하신 박성현 교수님 계신데 박성현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2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1. 하나님이 하셨거나 2. 아니면 무조건 조작이다.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저희 가서 저런 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00% 조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면. 자,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에 이상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 3장이 있는 조합들이 있는데, 제일 위에 걸 보면, 그게, 저 위가 부산이고요. 다음이 인천이고 서울입니다. 부산, 인천, 서울인데, 부산의 왼쪽은 20대 총선이에요. 20대 총선에서 각 지역에서 있었던 사전투표, 당일투표를 이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저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면 통계를 알 수 있는 게 붙어 있죠. 이렇게 산같이 되어 있는데 저걸 잘 조정을 하면, 조정이 아니고 잘 그려보면 이렇게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그런 거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규분포는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봐요. 20대 총선.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 인천도 붙어 있습니다. 서울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짜부려 놓으면은 이렇게 종을 엎어 놓은 것 같이 되는데 21대 총선을 보면 양쪽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어떤 사전투표를 찍은 사람들과 당일투표를 찍은 사람들이 그 표를 얻은 것이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항상 유리했고 통합당, 지금 이제 국힘당이죠. 그 국힘당은 항상 당일투표에서 유리했다고 해서 2개가 저렇게 떨어집니다. 이거를 이 쌍봉 그래프라고 합니다.
봉이 두 개라고, 쌍봉 낙타 같이 봉이 두 개 있다. 쌍봉이 나타난다는 것은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 하나로 그냥 부정선거다라고 5년 전에 벌써 들고 일어났어야 됩니다. 저걸 아무리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자, 서울, 부산, 인천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저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다음 거 볼까요? 보세요. 이거는 광주와 전남과 전북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은 똑같았어요. 거기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 부산, 대구, 인천, 서울, 부산 전부 다 떨어져 있는데 전북과 전남, 광주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두 개가 나오질 않으니까 정상적인 거다. 두 개가 나온 것은 손을 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쌍봉 그래프를 피해간 곳은 광주, 전남, 전북밖에 없었다. 거기는 민주당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리한 지역?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에서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 자,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이 이제 대수의 법칙인데, 대수는 큰 수라는 law of large number입니다. law of large number. 그런 뜻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000개의 하얀 바둑돌, 까만 바둑돌을 일반한 봉지에다, 주머니에 넣고 막 흔든 다음에 주머니에서 보지 않고 꺼내요. 꺼냈는데 한 10개를 꺼내면 이게 5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10개, 하얀 것만 1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7개, 3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개를 꺼내도 한 70개, 30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 숫자가 커지면 그 수를 여기는 3,000개라고 합니다. 3,000개가 넘어가는 순간에는 까만 것과 하얀 것의 비율이 50대 50에 수렴한다. 50대 50, 반반으로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5,000개를 반영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표본의 숫자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의 범위가 클 때, 충분히 클 때, 그렇게 되면 그 표본 집단의 분포는 이 모집단, 원래 있었던 5,000개의 집단의 분포와 수렴한다, 같아진다. 5대5로 된다. 그러니까 3,100개가 넘어가면, 10,000개 중에서 3,000개가 넘어가면 이게 5대5로 된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여기서 10개 뽑았을 때 8개, 2개 나왔으니까 3,000개를 뽑아도 8대2로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수의 법칙은 한 3,000개쯤 뽑으면 5대5로 나온다. 그게 법칙이다. 이게 수학적 공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해보면요. 가마솥에 우리가 이제 육개장, 여기 음식 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육개장을 끓이려면 양지를 사나요? 양지 넣고, 된장 넣고, 고추장 넣고, 대파도 넣고, 다음에 이 당면도 넣고, 고사리도 넣고, 그래서 푹푹 끓이잖아요. 막 끓여요. 막 끓여서 펄펄 끓은 다음에 거기서 그릇으로 뜹니다. 육개장을 떠요. 몇 그릇 떠요. 몇 그릇 떠. 그러니까 몇 그릇 뜨는 거에 고기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이 당면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대파가 정확하게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가마솥에 끓인 육개장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가마솥에서 나온 육개장의 맛은 비슷해야 합니다. 비슷하다는 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에요. 이 큰 거에 충분히 크게 이만큼씩 떠가지고 맛을 보면 구수하고 얼큰하고 맛있는 그런 달큰한 이런 맛이 나는 육개장의 맛이 비슷하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몇 번에 걸쳐서 나온 선거의 결과는 어땠냐면, 이렇게 떴는데 하나에서는 근사한 육개장이 됐고, 하나 떠서 먹어봤더니 팥빙수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예? 아니 육개장 한 3그릇 떴는데 육개장 각각의 그릇도 맛있고 똑같아야 되고, 이 전체 가마솥에 육개장도 맛있어야 되는데, 이 3그릇 떴는데 2그릇은 매콤하고 맛있는 육개장이었는데 한 그릇은 팥빙수가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선거고 이 대수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뭐라냐? 야, 그건 네 말이 틀려. 선거구에 싫어하는 사람들만 미리 나와서 국힘당 싫어하는 사람들만 미리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표본 집단이 될 수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각 지역, 여기 이제 모이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여기 모이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아틀란타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다음에 여러분들은 인종적으로 한국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의 소식에 대해서도 좀 듣고 미국, 특히 아틀란타에 대해서 알고 아틀란타를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지금 지나가는 아틀란타 사람과 다릅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한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의 유권자라면 그 사람들은 같은 지역의 공통의 관심사를 지닙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지니는데 한 반쯤은 민주당일 수도 있고 반쯤은 국힘당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후보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렇지 않아. 이런 게 나와요. 다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만, 여기 앉은 분들만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모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의 이 베리에이션, 변화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개장과 팥빙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신기한 현상이 나왔는데 서울에는 49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4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9개의 선거구에 가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누가 잘했나, 얼마나 표를 얻었나를 봤더니 한결같이 49개 모든, 서울에 있는 49개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항상 사전투표에서 유리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아야 된다 그랬죠? 비슷해. 같진 않아도 비슷해야 됩니다. 49개의 사전투표의 결과와 당일투표의 결과는 거의 비슷해야 돼요. 어디는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있지만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49개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을 봤더니 항상 민주당이 49개의 지역구에서 전부 다 유리한 거예요.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더 많이 얻었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아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투표, 당일투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사전투표에서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당일투표에서 유리하고 이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후보는 하나같이 사전투표에서는 항상 자기가 얻었던 당일투표보다는 더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49개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항상 민주당 사람들은 사전투표에서는 다 잘했어요. 자, 그걸 다 잊어버리자고요. 49개는 잊어버리고 대신 서울에는 모두 425개의 동이 있습니다. 뭐 수윤이 무슨 동이 있나요? 뭐 무슨 동 많잖아요. 강남 무슨 도곡동 뭐 이런 동들이 많아요. 몇 개나 있느냐? 무려 425개가 있습니다. 425개 동에 하나하나를 찾아왔어요. 425개 동에서 나왔던 표를 다 비교해봤다.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민주당만 아주 일률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에서는 이기고 어디에서는 져야 돼요. 어디서는 이기고 제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어디는 정말 열심히 가도 안 돼. 항상 져요. 어디는 잘 안 가도 항상 이겨. 어디는 사전투표가 이겨. 어디는 당일투표가 이겨.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차이로 미세하게 이기는 게 선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49개도 그러니 그냥 동 단위로 봤는데도 동 단위에서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민주당만 유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조작이라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만 그런 거예요? 경기도에는 모두 599개 동이 있습니다. 599개 동. 599개 동에 있는데 여기 있죠? 예, 경기 지역이라고 있는데 599개 동에서
똑같아요. 599개국에서 하나도 유리했던, 사전투표에서 유리했던 국힘당 후보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뭐 세종, 경기, 뭐 전부 다 사전투표에서는 다 모든 동에서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이럴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이걸 보고도 이거 뭐 그 정도는 없었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걸 다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지 않고. 다음 거. 그리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전투표는 원래 그런 거다.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 진보가 유리하다. 1.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2. 다음에 진보 사람들이 많이 간다. 진보, 레디컬 쪽에서 많이 간다. 레프트 윙 쪽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에서 이기는 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된다.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1. 분석을 해봤더니 젊은이들이 많이 하지 않아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젊은이들은 이 급진적이고 진보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거짓말이었어. 두 번째, 자 진보나 레디컬 급진적인 쪽에서 표를 많이 얻는다면 여러분 그 스펙트럼으로 보면 민주당은 그래도 이렇게 이념의 이데올로지컬 스펙트럼을 보면 민주당은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어요. 중도에 가까운 당입니다. 그 왼쪽에 가면 뭐 녹색당, 정의당, 무슨 민중당 해서 무시무시한 당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전투표에서 그러면 급진적인 사람이 가면 이 당이 전부 다 유리해지잖아요. 천만에 모든 당 중에 민주당만 유리하지 다른 데는 다 불리합니다. 말이 되느냐고. 자기네들이 말한 게 맞진 않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다음에 급진, 진보 이쪽에서 원래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만 유리했고 나머지는 급진당이나 아까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이 다 사전투표에서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이거는 민주당만을 위한 어떤 조작이 어디에서 사전투표에서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서버에 숨겨진 조작 프로그램 생성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를 제가 만들어내고 제가 발견했냐?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프로그래머, 이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이 제보를 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확인을 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국은행의 금고에 1억 원을 넣고 이렇게 두고 문을 막 잠그고 며칠 있다가 와봤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1억 원을 넣었었는데 그 안에 1조 원이 들어있어요. 아니 갑자기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이래가지고 봤더니 이게 저쪽에서 척척척척 소리가 나고 라면 냄새가 나요. 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라면을 먹으면서 금고 안에서 조폐기로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1억 원이 있었으면 1억 원만 계속 그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열심히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게요. C++인가요? 플러스가 3개인가요? 네. C와 C++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서버 안에 특히 이런 중요한 행정 정보를 갖고 있는 이 서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는 순간에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걸 빼고 서버를 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서버 안에 두었다면 그것은 한국은행 금고 안에 충분한 먹을거리와 조폐기를 넣어줬다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번. 자, 조작의 도구를 서버에 설치한 선관위. 저거는 선관위가 외부 업체한테 내 서버를 어떻게 만들어줘라고 부탁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유닉스 OS와 C와 C++ 컴파일러를 제공하라.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서버 안에, 무슨 서버? 선관위 서버 안에 집어넣어서 납품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다음 장.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바와 C 컴파일러를 포함해서 임차 장비, 세부 규칙에 우리가 그걸 빌릴 건데 C 컴파일러를 넣어서 가져와라 했어요. 다음 장. 근데 여기 봐요. 서버에 설치된 컴파일러는 삭제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에 뭐냐,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는 처음에 있었을지라도 개발 완료 후에 사용이 제한되도록 보안 기능을 설정하거나 지워버려야 된다. 다음 장. 여기도 나와요. 서버의 기본이 쭉 하냐면 임대 빼야 된다. 왜냐하면 자바 C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내부 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 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하나 여기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툭 건드 바깥에서 명령만 주면 걔가 안에 있는 서버를 막 주무르는 겁니다. 주무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C와 C++ 컴파일러는 빼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게 있어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이거는 아까 말한 그런 부정이 없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부정이 있었어요. 근데 부정이 왜 있었느냐를 살피는데 이게 또 들어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1억 원을 집어넣는데 열어봤더니 1억 원 정확하게 맞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죠. 누가 거기 안에 있었어도 나 안 했어 이러면 되니까. 하지만 문을 열었더니 1조 원이 있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안에서 조폐기로 막 찍고 있는 것. 그런 비교, 제가 그 비유를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컴파일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장에. 자, 보십시오. 실증적 사례입니다. 틀어주시죠. 자, 타겟 서비스 접촉을 해요. 이렇게 접촉을 하면 보세요. 투표결은 50대 50이에요. 이제 막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자, 1번 보트 2번 해서 0.33을 2번에서 1번으로 옮겨라 라는 거를 자기 혼자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돌려라 그랬더니 사람이 66대 34로 바뀌잖아요. 아니 50대 50이었는데 66대 34.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안에 집어넣은 프로그램을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아까 있었던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면서 저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서버 여기 기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장재원 박사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프로그램이 바로 선관위의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그냥 더하면 돼요. 아니 1번하고 2번 후보하고 프로그램 각 선거구에 있었던 거 다 더해. 이쪽은 다 더해. 비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사칙 연산의 부호는 뭐다? 플러스만 있으면 플러스. 근데 서버를 까서 만약에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컴파일러까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보시는 거 보세요. 빼가지고 곱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막 하라 그래가지고 50대 50이 우리가 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3년 만에 2번을 합니다. 원래 5년 만에 해야 돼요. 3년 만에 2번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다음에 탄핵된 다음에 다시 선거가 3년 만에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겨울에 했어요. 3년 전에는 무슨 바이러스였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였어요. 저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생존 가능성 40%, 죽을 가능성 60%. 이 투표를 하고 쓰러져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3년 전에 대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육상 대선이에요. 여름이에요. 겨울이었고 여름이었고 이 후보도 달라요. 후보도 다릅니다. 날씨도 다르고 병도 그렇고 벌써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이게 빨간 거하고 파란 게요 3년 전과 이번 선거의 첫날 사전 투표율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저 마지막만 빼놓고 똑같아요. 근데 크게 키워보면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파란 게 조금 아래에 있고 저기 뭐 빨간 거 하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의 추이를 두고 변하는 이 곡선, 변하는 이 모습을 비교를 하는 상수가 있는데 피어슨 상수라고 합니다. 피어슨 상수. 그거는 시간이 지나는 것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이 두 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이면 1, 100이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피어슨 상수, 요 3년 전에 있었던 선거와 3년 후에 있었던 선거가 얼마나 비슷하냐? 90? 아니에요. 99? 99? 아니에요. 99.9? 아니에요. 99.99? 아니에요. 99.994예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고요. 이거 제가 강의를 잘 못하고 있나? 이건 뭐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너무 놀라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돼요. 그것도 똑같이 걸릴까봐 1시간만 옮겼어도 1시간. 예? 20대하고 21대를 20대의 7시 거를 20대의 8시 거를 7시 옮기고 그렇게 짝짝짝짝짝짝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했다고 나오는 그래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조작이에요. 그냥 컴퓨터로 만들어서 돌린 겁니다. 이게 이번 선거의 지난 몇 년간, 5년간 있었던 선거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물리적 증거. 물리적 증거 중에 제가 배출리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만 하고 시간이 있습니다요. 쭉 넘겨서 일장기 투표로 갈까요? 네, 이게 일장기 투표입니다. 이게 투표관리관이라고 있죠? 투표지의 좌하단 왼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찍으면 원래는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면 송도, 제 지역구예요. 송도 2동 제6투표소 관리관의 인이라는 글자가 예쁘게 보여야 돼요. 근데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돼서 그걸 물어봤어요. 선관위에. 야, 이런 게 나왔어.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가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자, 요게 도장이 옛날에는 인주를 찍었는데 요즘에는 만년필같이 만년필에 잉크라운에 계속 쓸 수 있듯이 찍어서 쓰지 않고 펜은 찍어서 써야 돼요. 만년필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같이 잉크가 계속 나오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만년도장이라고 합니다. 만년도장. 그래서 10,000번을 찍어도 괜찮아요. 그런 건데 사람이 모르고 인주를 찍으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래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그럴 수도 있구나 이래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 인주가 있어야지. 아니 저렇게 된다면 인주를 없애버렸어요. 인주가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 인주를 찍어요? 두 번째, 이게 한 장 나왔느냐? 1000장이 나왔어요. 1000장이 나왔는데 우리 지역구에 14만 명쯤 있으니까 14만 명 중에 1000장이 나왔느냐? 아니에요. 그날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 투표한 사람은 1974명입니다. 1974장 중에 1000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은 저런 게 나오면 찍습니까? 아니 바꿔달라고 가지고 왜 저런 데다 찍어요? 그리고 저건 너무나 흉측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바로 띄인다고요. 그리고 바꿔달라고 바꿔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찔러버리고 다시 찍어줘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근데 귀신 보컬 노릇이 증인이 있었어요. 증인이 누구냐면 이걸 찍어야 되는 투표관리관이에요. 이게 투표관리관의 도장이니까 투표관리관을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대법원에. 그랬더니 나오라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선관위가 죽어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싸우고 해서 나중에 그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서했어요. 위증을 할 때는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선서를 하고 뭐라고 증언을 했냐? 1. 나는 이런 거 찍은 적 없다. 자기 도장인데. 2. 내가 안 찍을 때면 밑에 있는 사무원이 찍는다. 근데 사무원이
찍으면 저런 게 있으면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받은 바 없다. 3. 보고를 안 받아도 내가 거기에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저런 게 1000장, 1974장 중에 1000장이나 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나는 저런 걸 본 적이 없다. 4. 아니 보지 않아도 얼마나 똑똑한 저 송도 지역의 유권자들인데 저런 게 나오면 한 장만 나오면 당신 일 뭐 하는 거야? 이거 바꿔줘. 똑바로 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항의가 없었다. 1000명이 만약에 한 명이라면 한 명이 저걸 받았어요. 받으면 딱 보고 야 이거 참 일장기 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봐 내가 7일 판 걸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런 걸 줬을까? 아유 너무 감사한데. 자 한 명은 그런다고 봅시다. 1000명이 다 그래요? 1000명이 그럴 수 없죠. 1000명이 한 번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럼 저게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음번 보세요. 저 민겨우 월권에다가 여기 보면 오른쪽 여기에 일장기 투표 1000장이라고 나오죠? 현상금 얼마 나왔습니까? 10억 원! 자, 요 일장기 투표용지를 찍은 사람이 1000명이라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라. 그럼 얼마를 주겠다? 10억 원을 주겠다. 나왔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왔어요. 예? 만약에 1000명이 나와서 10억 원씩 어떻게 다 줘요? 근데 나왔다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자, 이걸 어디다 냈느냐?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요만하게 냈느냐? 안에 전장, 그러니까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저는 전면 광고 내는 990만 원이에요. 다른 데 좀 싸지만 그걸 몇 차례나 냈어요. 몇 차례나 내서 이런 거 좀 나오세요.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이런 투표지가 투표할 때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개표할 때는 있었을까? 개표할 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표할 때 저의 보좌관들이 거기에 참관인으로 다 가요. 참관인으로 가서 뭐 잘못된 거 있나 하고 봐요. 만약에 저런 게 나왔으면 손 들고 야 임마 이거 틀렸어 이거 뭐야 하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아무 말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장기 투표용지는 투표할 때도 없었고 개표할 때도 없었어요. 근데 언제 나타났어요? 재검표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원래 이게 맞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발표한 거랑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만들어 와야 하는 거예요. 만들어 와야 해. 만들어 오는데 정신없이 막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장이 저렇게 나왔는데 만들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재검표할 때 저게 그대로 재검표가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 많습니다. 빡빡한 증거, 붙은 증, 뭐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뭐 배추잎 투표지 많아요. 많은데 일장기 투표지는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아주 또 우리들로 보면 효용가치가 큰 굉장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많거든. 1000장이나 되는 거죠. 자, 다음 장. 파주시에서 오늘 시간이 아마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만 하고 그 마지막 거 듣고 그만두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파주시 금촌 이동이라는 곳에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시작한 지 한 30분 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선관위의 그 투표 관리관이 소리 질러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큰일 났다. 뭐예요? 아니 아까 여기 왼쪽 아래에 있었던 아까 일장기 투표용지 거기에 투표관리관의 인이라고 써있는 그게 있는데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들어간 사람들한테 이 도장을 안 찍고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느냐? 그러면 그게 무효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무효표 처리가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뽑을 수도 없어요. 그걸 뽑으면 되나? 개표하면서 투표하면서 그걸 뽑을 수가 없죠. 다시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비밀 투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썼습니다. 오전 0시 30분 때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된 게 이상해서 글씨는 예쁘지만 이상하게 썼는데 9시부터 30분까지 9시 30분까지 들어간 20명의 투표지를 내가 모르고 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개표할 때 이런 게 나오더라도 무효 처리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 집어넣은 게 아니고 제가 안 찍어준 겁니다. 이런 겁니다. 다음에 한 장은 또 봤더니 1년 번호라고 오른쪽 귀퉁이를 삼각형으로 찢어가지고 거기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찢은 걸 줘야 되는데 하나를 또 붙여서 줬네? 붙여서 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이 지역구가 하필이면 부정선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재검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재검표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표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다 찍혀 있었어요. 아니 20장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찍어야 되는 사람, 야 내가 이거 모르고 안 찍었어 하고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20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거에 전부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삼각형 이렇게 찍지 않은 거, 그럼 붙은 채로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없었어요. 다 찍혀져 있었어요. 이거 무슨 증거예요? 아까 일자기 투표용지와 마찬가지로 투표지 발표한 것과 투표지가 다르니까 재검표할 때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투표용지 전부 다 해서 태워버리고 새로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는 걸 몰랐던 거죠. 20장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으면 안 돼, 여기 투표 기록부에 나와 있으니까 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찍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귀중한 증거를 남겼다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장 볼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관리관 날인이 없는 투표지 20장이라고 했는데 20장에 전부 다 도장이 찍힌 채로 나중에 나왔다. 다음에 여기에 붙어있는 채로 들어가서 그것도 써놨는데 전부 다 찢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투표지는 어디서 날아들어온 거죠. 요것만 날아들어왔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를 다 바꿨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증거를 하나 둘 전부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귀하신 우리 모스당 대사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요거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는데, 마지막에요. 제가 지금 이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들은, 저스티스라고 불리는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정의로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최후 진술, 마지막 진술을 딱 하고 기다렸는데 이든 제가 바보였죠. 결국은 그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든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최후 진술의 내용은 이번 부정선거를 제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저의 철학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요거 들으시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하나만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죠. 예. 그리고 여러분, 다른 증거 다 없다고 해도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부정선거가 있다고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윤석열 우리 한국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지금 탄핵을 당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 법무부 장관, 공안 검사를 했던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민경욱 전 KBS 9시 뉴스 앵커, 예?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 당대변인 했던 제가 부정선거 갖고 지금 5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스탄 전 대사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거짓말이라면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존 밀슨 미국 육군 대령, 그다음에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 이런 분들이 한 목소리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소리를 친다면 귀를 기울여서 저 사람들 이야기가 맞다, 그리고 저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데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예, 틀어주시죠. KBS 정치부 민경욱 기자가 보도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민경욱 기자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Let's go together in this fight to preserve freedom and democrac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로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원본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잡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며 그 같은 사례는 우리 현대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그랬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부정선거로 김주열 군의 눈에 최루탄이 박혀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이어진 데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4월 18일에는 데모를 하던 고려대생 2명이 정치 깡패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고, 이는 4.19 혁명과 5.16 혁명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후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 연장을 꿈꾼 위정자와 애국 시민들의 피값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제도는 지난 60여 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켜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싸워온 지난 2년을 생각해보면 조롱과 모독, 무시와 비웃음, 정부 권력의 탄압을 견뎌온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진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정의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과 핍박을 견디며 희생을 해야 한다는 성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흘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눈물과 땀은 원 없이 흘렸지만 피는 아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피 없이도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자정과 복원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우리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지금까지 몇 차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기자 출신인 문학진 후보가 개표 결과 단 3표 차이로 떨어지자 재검표를 요청했고, 그 결과 표 차이가 3표에서 2표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1표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인천 부평 갑구에서 우리 재판부 대법관님의 남편인 문병호 후보가 단 26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문 후보는 재검표를 신청했고 77일 만에 실시된 재검표 결과 26표의 차이는 23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재검표로 바뀐 표는 단 3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며, 이런 정도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굳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신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구 을구의 재검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려 1년 2개월 만에 실시된 재검표에서 약 1000장의 이른바 일장기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배춧잎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난데없는 300표가 원고의 표에 더해져서 지금 그 책임을 두고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라는 두 헌법기관이 다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우리 선거 제도가 고장이 났다는, 그것도 심각하게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1974명이 투표를 한 인천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과반인 1000장의 투표용지가 흉측한 모습의 일장기 투표용지였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린된 선거 제도를 그냥 믿어달라고 하기에는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5 총선에서 훼손된 제 지역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복원시켜드리고자 지난 2년간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 종착지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굳건한 뚝도 손가락만한 구멍에 의해 무너집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 표 또는 3표의 차이가 났을 뿐이었던 재검표 전후의 득표 수가 갑자기 260여 표 차이로 벌어지고 투표소와 개표소에 있지 않았던 일장기 투표지라는 무효 투표용지가 천여 장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불순한 세력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범죄 행위를 했다는 여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회에 대해 오직 양심과 법령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분명한 이념적 표들을 제시하는 대법관님들의 고귀한 사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일 이번 투표를 정상적인 투표라고 하신다면 앞으로는 개표장에서 수만 장의 무효 투표지, 가짜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 선거가 정당한 선거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판례로 남는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 부정으로 얻을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길을 쓰고 각종 거짓말을 쏟아내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의도를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애를 써야 할 선관위가 이런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한 선거의 관리자가 아닌 분명한 선거 범죄 피의자의 위치로 자꾸 밀어넣는 일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장난 민주주의 체제를 고칠 수 있는 권위는 이제 단 2개의 주체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저스티스, 정의라고 불리는 여러분 대법관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권능으로 고장난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무혈 시민혁명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여러 대법관님들의 의로운 판결을 우리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주체인 민주 시민들의 힘에 기대며 그동안 아껴두었던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토머스 제퍼슨은 이런 경우를 위해 민주주의의 최상의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또 다른 명언을 남겼습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